여전히 스타트업에 취업을 약간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는 해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간단하게라도 한마디 해주시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것만 딱 얘기하면은 너무 팩트라서. 뭔데요? 스타트업에 와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다. 뻔한 내용이라. 일단 스타트업에 취업을 망설이는 취준생 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타트업이라는 거는 뭔가 시작을 했으면은 확 올라가는 그런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스타트업에 망설이고 있는 부분이 물론 금전적인 것도 있고 회사의 안정성인 것도 있고 내가 어느 정도 네임밸류가 있는 회사에 가서 일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소규모 스타트업에 와서 내가 이 회사를 같이 성장시키고 향후에는 유니콘 스타트업이라는 1조 원 정도의 가치를 하는 기업이라든지 데카콘 스타트업이라는 10조 원 정도의 규모 회사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스타트업이 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꿈들을 같이 꾸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미 어느 정도 50인 이상이 된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다 구성되어 있고 체계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부품처럼 그 기업에 딱 포지셔닝 된 사람으로 들어가겠지만은, 극초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같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면은 당당하게 이야기해서 그 아이디어를 같이 실현을 해볼 수도 있고, 만약에 그 아이디어가 잘 안 됐다라고 하면은 피보팅해서 다른 아이템으로도 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기업의 그 타임테이블이랑 스타트업의 타임테이블, 공공기관의 타임테이블, 이게 좀 많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1년 동안 2년 동안 배워야 되는 내용들을 스타트업에 오면은 A부터 Z까지 내가 다 해야 되고 선임도 없고 내가 뭔가 물어볼 사람도 많이 없기 때문에 내가 찾아서 막 하다 보면은 개인의 역량이 엄청 빨리 성장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1, 2년 동안 내가 배워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스타트업에 오면은 두세 달만 해도 빠르게 배우고 다음 것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업무량, 그리고 업무 스킬, 그리고 비즈니스 역량,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스타트업에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당당하게 스타트업에 노크해 보시고, 그 스타트업의 비전이 나의 꿈과 그리고 나의 커리어와 나중에 맞는다라고 하시면은 그 기업에 가셔서 함께 진짜 내가 이 회사를 같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공동 창업자다, 우리 회사에 나도 큰 조직의 핵심 인력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동료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긴메이트의 신입사원 채용 계획 있으신가요? 있죠. 항상 있지. 비긴메이트 대표님 혹은 경영진이 원하는 현재 상황. 저희는 좀 새로운 거 도전해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을 좋아해요. 기존에 있었던 패러다임을 좀 깨고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 비긴메이트는 그런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온라인상에서 공동창업자를 만나기가 어렵다라는 걸 저희는 팀빌딩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오픈했었고, 지금 계속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이제 스타트업이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거래소 형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약간 스타트업 생태계에 좀 관심이 있고 기존에 있었던 패러다임을 좀 깨고 새로운 걸 좀 도전해 보시는 그런 도전 의식이 있으신 분들을 좋아하고, 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학습력이 어느 정도는 뒷받침돼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개발 언어나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실 때 필요한 창의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크리에이티브한 걸 저희는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취준생들 관련된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대표님도 이제 진짜 이력서 많이 만드시잖아요. 서류 면접할 때 어떤 중점을 두고 보세요? 우리 회사에 지원하신 분의 그 이력서를 보게 되면은 여러 내용들이 있어요. 본인의 경력이라든지 자격증,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경험, 해외 연수 경험, 본인이 어디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탔었는지, 자기소개서는 내용은 어떻고, 그리고 우리 회사에 왜 지원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다 있는데, 가장 저는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파악을 했고 이 회사에 왜 지원했는지, 이 내용을 일단 첫 번째로 보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그 친구가 일을 하게 됐을 때 우리 회사의 핏이 맞는지, 개발 툴은 맞는지, 이런 내용들을 보기 위해서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라든지 개발 스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외적으로는 저희가 스타트업을 돕는 스타트업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스타트업에 근무 경험이 있는지, 혹은 스타트업 관련된 경진대회 같은 데에서 수상을 해본 경험이 있는지, 아니면 이런 팀 프로젝트들을 수행해본 경험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자기소개서를 좀 많이 보긴 하는데 자기소개서에서 그 친구가 뭐 어디에서 태어났고 막 이런 내용이 아니라 진실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살아왔었고 그 살아왔던 것들이 우리 회사와 어떤 부분이 좀 잘 맞을 것 같아서 난 이렇게 지원을 했었고 우리 회사에서 와서 어떤 업무들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담긴 자소서가 아마 가장 최종적으로 많이 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서류 면접을 끝나고 면접을 볼 때 대표님이 좀 약간 주의 깊게 보시는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면접 볼 때 뭐 신경 쓰는 거는 저는 일단 복장이나 뭐 외모나 머리 용모나 이런 것보다는 그 말하는 거를 좀 들어봐요. 뭐 이 친구가 우리 회사 이 친구가 뭐 지금 나랑 대화하는 거에 대해서 좀 진실성을 있는지 그리고 우리 회사에 대해서 뭐 빅인메이트라는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알고 왔는지 그리고 우리 회사의 문제점이라든지 우리 회사의 개선점이라든지 본인이 우리 회사 조직이 들어와서 어떤 일을 좀 하고 싶은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보고 제가 뭐 주로 질문을 했을 때는 향후의 커리어는 어떻게 밟는 걸 좋아하냐 뭐 예를 들어서 마케터 같은 경우에는 뭐 콘텐츠 마케터, 퍼포먼스 마케터 뭐 다양한 마케터 직종들이 있는데 이 마케터를 직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PR 쪽으로 가고 싶은지 뭐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고 싶은지 뭐 이런 향후에 그 직원이나 그 팀원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어떤 꿈을 같이 이루고 싶은지 그런 부분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신입사원을 이제 뽑고 나면 보통은 뭐 3개월, 아니면 1개월, 2개월 인턴을 기간을 가지지 않나요? 이거는 어떤 목적에서 하시는 거예요? 인턴이라고도 불릴 수도 있겠지만 수습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수습기간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도 그렇고 그 우리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팀원도 그렇고 경영진도 그렇고 양쪽 다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3개월 동안에 우리 회사와 이 핏이 맞는지 안 맞는지 물론 경영진의 입장에서도 그 친구가 우리 회사에서 잘 적응하고 업무도 잘 파악하고 업무를 잘 할 수 있는지를 보겠지만은 그 반대로 구직자들의 입장에서도 이 회사가 나랑 잘 맞는지 이 회사에 있는 뭐 선임분들이라든지 선배분들이랑 내가 트러블은 없는지 이 회사의 가치관이랑 내가 좀 맞는지 뭐 출퇴근은 좀 편하게 좀 되는지 이런 부분도 구직자분들께서도 그거를 같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수습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서로 염두에서 같이 보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그게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중간에 만약에 퇴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퇴사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수습기간 중에 사측에서도 지원을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수습기간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들 이런 게 있어요. 수습기간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각 부서라고 해야 될까요? 각 팀에 맞게 그 사람의 아레나를 가지고 들어가서 업무를 하는지 그런 부분을 가장 보고 뭐 모든 회사가 그러겠지만은 이 친구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1인분은 할 수 있는지 최소한 이걸 보죠. 그 친구가 만약에 우리 회사에 와서 1인분을 못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팀원분들이 그분이 못 채운 1인분을 같이 채워줘야 되는 포지션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1인분을 하는지 그 부분을 수습기간에 일단 보고 우리 회사의 핏이 맞는지 비전이 맞는지 뭐 이런 부분을 같이 봅니다. 수습기간이 끝나고 나서 연봉 협상을 하든 아니면 근무한 지 1년이 지나서 연봉 협상을 하든 사회초년생들이 연봉 협상을 처음 맞이했을 때 회사 측에다가 어필할 수 있는 그리고 대표님 입장에서 이건 좀 나한테 먹히네? 좀 받아들여지네? 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일단 사회 초년생 분들이 연봉 협상을 했을 때 되게 많이 고민도 되고 많이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는데요. 저도 이제 빅인메이트를 창업하고 연봉 협상을 뭐 여러 번 많이 해보긴 했죠. 근데 이제 제가 그 경영진의 입장으로서 아니면 뭐 본부장의 입장으로서 뭐 인사평가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으로서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은 우리 회사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그 친구가 없을 때랑 있을 때랑 비포 애프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친구가 진짜 우리 회사에 와서 어떠한 일들을 했었고 그것들이 어떤 성과를 통해서 우리 회사가 좋아졌는지 간단하게 말하면은 한 3가지 정도로 추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가지 정도.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올려줬는지 우리 회사에 대해서 뭐 마케팅이든 영상 콘텐츠든 뭐 디자인이든 뭐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 회사가 업계에서 브랜드 가치가 브랜드 인지도가 좀 올라갈 수 있게 해줬는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매출에 대한 기여도겠죠. 내가 우리 회사에 와서 어떠한 일들을 해서 제가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이러한 매출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가장 쉬운 어필 포인트겠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대체 불가능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만약에 그 친구가 우리 회사에서 지금 근무한 지 뭐 6개월째가 됐고 이제 연말이 돼가지고 이제 연봉 협상을 한다. 근데 6개월 동안 우리 회사에서 이 친구가 기여했을 때
이 친구를 우리 회사에서 다른 사람이 대체를 할 수 있을까? 혹은 이 친구가 우리 회사를 퇴사했을 때 이 친구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외부에서 데려올 수 없을 정도로 대체 불가능한가, 그런 아이덴티티가 있는지, 이걸 가장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 불가능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우리 회사를 위해서 제가 이 정도의 업무들을 했고 진짜 우리 회사에서 저 아니면 안 돼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저 아니면 안 돼요, 제가 꼭 해야 돼요, 이 프로젝트는. 이런 어필 포인트가 생길 정도로 잘 하신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